나이 들면 살 빠지는 게 당연하다고요? 아닙니다. 70대 이후 6개월 만에 7kg이 빠진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종종 노화를 핑계로 중요한 신호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제때 알아챈다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콘텐츠입니다. 박정래 선생님은 올해 75입니다. 35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죠.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집안을 정돈하고 동네 경로당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나가셨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요? 물론 외롭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째니까요. 하지만 정래 선생님은 고독사만큼은 절대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사람들을 만나려 했습니다. 평생 통통한 체형이었던 정래 선생님. 젊을 때부터 살 빼는 게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상하게 체중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기뻤습니다. 드디어 다이어트 없이 살이 빠지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6개월 만에 7kg이 빠지자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헐렁해졌습니다. 밥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 공기를 다 먹지 못하고 밥만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밤에는 가끔 식은땀이 났습니다. 자다 깨면 등이 축축했습니다. 그래도 정래 선생님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동네 경로당에서 오랜 친구 장미옥 씨를 만났습니다. 미옥 씨는 정래 선생님과 정반대 성격입니다. 목소리도 크고 웃음소리도 시원시원합니다. 미옥 씨가 정래 선생님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정래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야위었어? 얼굴도 홀쭉하고 팔뚝도 가늘어진 것 같은데.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입맛이 좀 없어서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그래도 병원은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이유 없이 살이 빠지는 법은 없어. 정래 선생님은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미옥 씨 말이 맞았습니다. 얼굴에 살이 빠져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팔뚝도 예전보다 가늘어진 게 확실했습니다. 며칠 후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역 노년층 정기 방문 건강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정래 선생님은 귀찮았지만 거절하기도 뭐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방문 날짜가 되자 젊은 남자 한 분이 왔습니다. 윤태성이라는 보건소 소속 방문 건강관리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간단하게 건강 체크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혈압이랑 체중, 간단한 문진 진행할게요. 네, 그러세요. 태성 씨는 차분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혈압을 재고 체중을 쟀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기록과 비교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선생님, 지난 기록 보니까 6개월 만에 7kg이 빠지셨네요. 이건 건강한 감소가 아닙니다. 최근 식습관이나 수면, 통증 같은 변화 있으셨나요? 글쎄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원래 좀 그래요. 그래도 이 정도 체중 감소는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협력병원 소개서 드릴게요. 정래 선생님은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태성 씨가 워낙 진지하게 말해서 그냥 받아두기로 했습니다. 태성 씨가 돌아간 뒤 정래 선생님은 소개서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정래 선생님은 오랜만에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새벽 산책. 매일 아침 6시면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정래 선생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도 정래 선생님은 늘 활기찼습니다. 복도를 뛰어다니고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술래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습니다. 밥도 반 공기면 충분했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태성 씨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병원은 가보셨냐고 물었습니다. 정래 선생님은 아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성 씨는 한 번 더 권유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전화를 받고 나서야 정례 선생님은 병원에 갔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도윤 선생님은 차분하고 분석적인 분이었습니다. 정례 선생님의 이야기를 꼼꼼히 듣더니 여러 가지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체중 감소 속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위장 상태, 빈혈, 염증 수치, 근감 소율, 당뇨 합병증 가능성까지 다 확인해 봐야 해요. 치아 상태도 체크하고요. 이 나이에 검사를 이렇게 많이 해야 하나요? 70대 이후 급격한 체중 감소는 대부분 원인이 있습니다. 그걸 찾는 게 먼저예요. 원인을 모르고 방치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정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는 일주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혈액 검사, 위내시경, 근육량 측정, 갑상선 초음파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윤 선생님은 결과지를 보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위축성 위염이 있었습니다. 만성적으로 위 점막이 얇아지면서 음식 섭취가 줄고 소화도 더뎌지는 상태였습니다. 근육량도 줄어들어 경도 근감소증 초기 단계였습니다. 움직임이 줄면서 신진대사도 함께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더 신경 쓰이는 건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높게 나온 거였습니다. 도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최근에 어디 아프거나 통증 있으신 곳 없으세요? 정례 선생님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무릎이랑 허리가 요즘 좀 아팠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무릎이랑 허리가 좀 쑤시긴 해요. 그런데 이 나이에 안 아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염증 수치가 높은 걸 보면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일단 진통 소염제 처방해 드릴 테니 드시고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정례 선생님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밥상을 차리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저녁 시간이 가장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밥을 대강 때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국 한 그릇에 김치 몇 점이면 끝이었습니다.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한두 시간은 뒤척였습니다. 다음 진료 때 도윤 선생님은 정례 선생님과 긴 면담을 했습니다. 식습관, 수면 패턴, 생활 리듬, 심리 상태까지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정례 선생님은 처음으로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녁이 제일 힘들어요.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쓸쓸해서 대충 때우게 돼요. 잠도 잘 안 와요. 자다 깨면 남편 생각이 나서 다시 잠들기 힘들어요. 도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이 빠지는 건 음식과 몸 때문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빠지면 몸도 따라 빠져요. 선생님은 지금 몸과 마음을 동시에 돌봐야 합니다. 정례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외롭고 불안했습니다. 몸이 이렇게 변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도윤 선생님은 정례 선생님을 위한 맞춤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소화력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하루에 4번에서 5번 소량씩 자주 먹도록 했습니다. 부드러운 단백질 위주로 연어, 두부, 계란, 요거트를 추천했습니다. 따뜻하고 순한 음식이 좋았습니다. 위 점막을 보호하는 양배추와 브로콜리도 챙겨 먹어야 했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운동을 하루 3번, 한 번에 10번씩 했습니다. 벽을 밀고 버티는 운동도 하루 2번, 15번씩 했습니다. 긴 막대를 들고 스트레칭을 10분씩 했습니다. 매일 20분씩 천천히 걷는 것도 빠뜨리면 안 됐습니다. 수면 리듬도 고쳐야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잤습니다. 자기 전에는 핸드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따뜻한 물로 찜질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연결이 중요했습니다. 동네 모임에 주 2회 이상 나가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화상 독서 모임도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목표였습니다. 정례 선생님, 몸도 마음도 다시 새로 세워야 해요. 저랑 같이 해봅시다. 정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일주일은 힘들었습니다. 운동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벽 밀기 운동을 할 때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도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계란찜과 두부를 먹었습니다. 오전 간식으로 요거트를 먹었습니다. 점심은 양배추를 넣은 된장찌개와 연어구이를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과일을 조금 먹었습니다. 저녁은 가볍게 죽이나 국수를 먹었습니다. 배는 부르지 않았지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체력이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했습니다. 체중은 천천히 올랐습니다. 500g씩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오른쪽 윗배가 칼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정례 선생님은 참다가 결국 119에 전화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CT 촬영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더니 설명했습니다. 담낭염 초기 징후가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담낭에 염증이 생기면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체중 감소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겁니다. 항생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3일간 입원했습니다. 도윤 선생님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발견한 게 정말 다행입니다. 초기에 잡았으니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계속 관리하면 문제 없습니다. 정례 선생님은 안도했습니다. 그동안 몸이 보낸 신호를 제대로 못 알아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중이 빠지는 게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위염도 있었고 근육도 줄었고 담낭염도 있었습니다. 마음의 우울함도 한몫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퇴원 후 정례 선생님은 더욱 열심히 관리했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고 식사도 잘 챙겼습니다. 친구들도 자주 만났습니다. 미옥 씨는 정례 선생님이 달라진 걸 금방 알아챘습니다. 정례야,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 얼굴에도 생기가 돌고. 그러게. 나도 느껴. 몸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례 선생님은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체중은 3.5kg 증가했습니다. 근력 검사 결과도 좋았습니다. 처음 검사할 때보다 12% 개선됐습니다. 수면 시간도 6시간에서 7시간 20분으로 늘었습니다. 도윤 선생님은 결과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정례 선생님은 고마웠습니다. 태성 씨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처음 권유해줬을 때는 귀찮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정례 선생님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걷던 그 길이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정례 선생님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혼자 걷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챙기는 법을 알았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변화가 큰 의미를 가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례 선생님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살이 빠지는 것도 신호였습니다. 몸이 뭔가 잘못됐다고 알려주는 신호. 그걸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 그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첫걸음이라는 것. 미옥 씨가 저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례 선생님도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걷고 웃고 살아갈 겁니다. 나이 들어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나이가 들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 더 소중해집니다. 살이 빠지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무시하지 말고 꼭 들여다보세요. 그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첫걸음이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자신의 몸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